제가 불쑥 연락을 드렸는데 네, 진짜 깜짝 뭐 어떠셨나요? 뭐 약간 그 말씀해주신 날 만우절이어가지고 네? 약간 거짓말? 제가 연락처도 모르니까 창비에 있는 친구 몇 개 다리 건너가지고 네. 정소영 부장님의 메일 주소를 알아봐달라. 그렇게 그래서 했었죠. 문학동네 강윤정입니다라고 메일이 와서 어떤 내용일까? 열기 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최근에 제가 교보문고에 갔다가 그 베스트셀러를 보고 아몬드가 여전히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아몬드는 왜 띠지를 두르지 않는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였어요, 여러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빨간색 띠지 있었던 시절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매대에 놓인 게 띠지가 없이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성과를 많이 거둔 책이잖아요. 뭐 100세 찍고 아니 내가 만든 책 100세 찍는 건 도대체 어떤 기분인지도 여쭤봐야겠다 진짜. 100세 찍고 뭐 셀럽이 있고 BTS가 있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왜 띠지를 안 둘렀을까 해서 시작이 돼서 편집자님께 직접 여쭤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너무 해주세요. 이거 약간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를 사전에 그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끼리 약간 모여서 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자. 스웩이라고 얘기하자. 우리의 저는 스웩이야. 스웩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면은 일부 그런 면이 있고 창비 청소년 문학 팀의 정소영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창비에서 15년째 편집자 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 출판부의 정소영이라고 하고요. 아몬드 그리고 두 번째 엔딩, 스노볼, 곁에 있다는 것 등등을 편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면은 이제 이 책이 중세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양장본이고 해서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약간 띠지 하루에 소모되는 띠지 시간도 아까운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있었고 너무 빨리 책이 나가서 네, 20만 부를 기념했을 때 약간 특별한 띠지를 둘러서 20만 부 기념 커버처럼 그렇게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되돌아가면서 다시 원래의 띠지를 달지는 않게 된 상황이 있었고 이미지를 많이 가리는 띠지는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백수의 돌파, 뭐 BTS가 읽은 책 이런 식의 카피들을 다 소개를 하기에는 그 영화 그 크레딧 엔딩 크레딧처럼 그렇게 많아져야 되고 그러면 여기 얼굴이 가려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생겨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스펙이네요. 그냥 결론은 띠지 안 둘러도 알 사람들 다 알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는 어떤 네. 느낌적 느낌이 있네요. 지금은 좀 그런 면도 생겼죠. 창비 청소년 문학이 좀 특이한 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손원평의 아몬드를 검색하면 책이 두 종이 뜨잖아요. 이렇게 두 종이 떠요. 하나는 여러분들 이게 아마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 양장본이고 여기에는 청소년 문학이라는 로고가 따로 없죠. 그리고 무선본에는 그게 있어요. 이게 창비의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은데 처음에 이렇게 두 종류로 내기 시작한 거는 완득이 때부터 그렇게 썼거든요. 완득이라는 원고를 처음에 김여령 작가님한테서 받았을 때 그것도 이제 이 청소년 문학상의 1회 수상작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원고를 받았을 때 이 원고는 정말 그냥 청소년 독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성인 독자들한테까지도 가닿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만한 책이고 더 널리 읽혀야만 한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청소년 문학은 ISBN 부가기호도 4로 시작하고 청소년 타이틀을 달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창비 청소년 문학 시리즈에만 속해서 출간을 하면 거의 한국 소설 매대에 실리지 못하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양장본을 다른 종류를 하나 더 내서 똑같은 텍스트지만 부가기호를 0으로 시작하는 한국 소설로 해서 그렇게 알리자. 그렇게 하면 성인 독자들한테도 이 책이 좀 그냥 청소년 문학만
뿐만 아니라 좋은 소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완득이의 성공에 이어서 위저드 베이커리가 2회 수상작으로 나오면서 포매팅을 한 거죠. 그리고 양장본이 꼭 이렇게 더 많이 판매된다거나 모든 책이 다 그렇진 않고요. 청소년 문학. 네, 문학으로서의 그 강점이 더 분명한 책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훨씬 학생들이나 뭐 교사들의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학 시리즈 매출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시는 독자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은 게 저희가 막 부가기호 얘기도 했잖아요. 이 책이 어느 분야에 속할 것인지를 출판사에서 뭐 편집부나 마케팅팀이 정하고 그 책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분야가 아닌 분야에 이 책이 놓이지 못하면 이 책이 나왔다는 걸 모르고 그냥 일반 독자들이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이제 그래서 일반 성인 독자분들도 서점에 봤을 때 한국 소설 하면 그 매대에 이 책이 놓여 있어야 뭐 구경이라도 해보는 거잖아요. 아, 이런 책이 나왔네. 뭐 그렇게라도 그렇죠. 알려야 되니까. 신간인 경우에는 그렇게 매대에 놓일 수 있는 아주 짧은 순간 있잖아요. 맞아요. 영화관에 이제 걸려 있는 릴리즈되어 있는 순간이 짧은 것처럼 신간 매대에 이렇게 눕혀져 있는 순간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되면은 온라인 서점의 세일즈 포인트는 나뉘어 가거든요. 그 얘기 저 안 그래도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문학동네에서 세계문학전집이 양장하고 무선이 나오면서 그렇게 세일즈 포인트가 분리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주목도 차원에서는 한 책으로 몰아서 가는 게 훨씬 더 뭐 순위랄까 그런 점에서도 좀 유리한 거는 사실인데, 저희가 이제 본령은 창비 청소년 문학 시리즈를 내는 청소년 출판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권을 고르자라고 한 종을 골라야 한다라고 하면은 청소년 책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아까운 원고들이 많아서 이런 방식을 좀 여러 번 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 문학은 그러면 뭔가라는 궁금증도 사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에게 읽히기 위한 책인지 단순히 주인공도 청소년이고 서사도 청소년의 서사인지 그런 한정적인 게 되게 많나? 라는 궁금증도 들었거든요. 청소년을 대상 독자로 하는 소설이 1차적으로 맞고 청소년들한테 너희들을 위해서 썼어 라고 하는 소설들이 그간에는 없었기 때문에 약간 회고조의 그 소설이라든지 유년기나 청소년기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성인 소설로 등단을 하신 작가님들이 그 본인들의 이제 어린 시절이나 유년기 뭐 성장기를 그리는 소설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만 읽히기에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갭을 어떻게 메워줄 수 있을까? 청소년들 현실의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다루어주는 소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좀 발굴을 해보자. 쓰게끔 해보자. 제한적이라거나 좁아진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의 청소년 독자들한테 가장 먼저 읽힐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고려해서 생각한다. 그런 작품들을 고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청소년 문학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청소년 문학에 대해서 처음 제대로 인식을 해본 게 완득이었었어요. 근데 완득이는 나왔을 때부터 좀 센세이션이 있었잖아요. 네. 여러모로 있었는데 저한테 첫 번째는 그 어떤 표지의 느낌. 완득이는 나오는 그 순간 너무 눈이 가는 거예요. 이 표지 자체에 대해서. 그 이전의 일러스트는 어떤 일러스트 그림의 느낌이 강했다면 완득이는 만화의 느낌이 좀 더 강했던 네.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확 변화하는 느낌도 있었는데 표지 고민은 정말 많이 하는 편이고, 만들기 얘기를 드리자면은 사실은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건 약간 만화풍으로 해야 된다 이런 공통 감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편집자와 마케터 등등 모두가. 지금의 청소년들은 사실 문해력이라고 하고 독해력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읽어내는 그런 지루한 텍스트를, 긴 텍스트를 읽어내는 힘이 좀 부족해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에 비해서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고 감각이 되게 새롭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맞춰나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꼰대라고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막 이러면서 만들고 있거든요. 뭐 집에 가서 다 웹툰 보고 웹툰을 보는 그 능력도 되게 그런 리터러시도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혀줘야지 재미있어 보일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일러스트를 많이 활용하는 부분도 사실이고 이게 진짜 박진감 있고 재밌고 강력한 책이다라는 진짜 재밌는 책이라는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만화풍도 찾게 되고 여러 방법으로 고민을 좀 하게 되죠. 근데 그 만화풍의 표지라는 게 사실 그 문학이 갖고 있는 되게 어떤 엄결함이나 엄숙함 그런 상황에서 문학인데 만화에 가까운 표지라고 그 충격이 기존 독자들한테는 일단 되게 새로웠을 것 같고 말씀하신 청소년 타깃 독자들한테는 이거 우리 얘기인가? 하는 느낌을 되게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뭐 아몬드도 그렇고 스노볼도 그렇고 너무 예쁘고 감각적이고 정말 새로운 표지들 나오고 있는데 아몬드는 편집자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네. 이거 표지 발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표지로? 이거를 아몬드를 원고를 받았을 때에 이제 그때는 2016년 가을 이럴 때 이제 처음 받았고 어떤 표지를 만들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약간 제가 그냥 편집자로서의 특징이어서 그냥 원고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그 고민을 하는 표지 생각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뱀과물 같은 표지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표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이미지들을 그냥 살아가면서 볼 때에 이건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지 고민을 할 때는 이거는 좀 이 채널을 보는 편집자들 후배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본인이 원고를 담당을 해서 출간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뭐 일러스트 고민을 해서 발주해보자 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이 있을 때 그 시점쯤에 찾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약간 일이 되고 맞아요. 일처럼 생각하고 찾으면 너무 괴롭고 맞아요. 너무 늦고. 네,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하고 싶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있거나 해도 발주를 하면 뭐 시기상으로 안 일정이. 맞는다든지 그런 경우 때문에 안타깝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땡겨서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라고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디자이너가 보면 그렇게 하셨구나. 몰랐네요. 이럴 수도 그렇게 있죠. 빨리 생각하셨나요? 라고 저도 늘 그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 관계자들은 혀를 찰 텐데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언리미티드 에디션의 0.1 일러스트 듀오가 이제 출품하셨던 거를 보고 제가 제 머릿속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소년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매치가 돼서 그런 발주를 해보자라고 디자이너한테 이 일러스트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평소에 그 아카이브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아카이브 옛날에는 옛날 편집자 저희 다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 산그림 같은 사이트 어떻게 산그림 나왔어?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즐겨찾기를 일일이 뭐 북마킹 해놓는다던가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인스타그램 같은 좋은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너무 좋죠. 인스타그램 진짜 일잘 곁엔 일잘이 계시다 이런 맞아요. 원칙에 따라서 어떤 분을 팔로우를 하면 정말 좋은 일러스트레이터를 팔로우를 하면 그분의 친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건 어쨌든 좀 그런 인스타그램 생활은 진짜 약간 그냥 사는 삶과 같은 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피드에 팔로우를 해놓고 기다리면 나온다. 언젠가는 나온다. 딱 착붙한 게 나온다 이런 생각. 청소년 책의 특징은 사실 좀 인물들이 뭐 너무 고뇌만 하고 있진 않는다든지 왜냐면 더 재미가 있어야지 서사적으로 재미가 있어야지 페이지 터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의 저나 청소년 시절의 저, 10대 시절의 나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유를 받으면서 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소설이라고 따로 이렇게 명명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성장 소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무슨 클리셰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딱 이러면 성장 소설이지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인물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를 지켜보면서 느끼게 되는 기쁨 같은 게 있거든요. 다 각자의 작품마다의 각자 다 다른 방식으로. 제가 청소년 시기에는 없었지만 그런 원고들을 만들어서 옛날 과거의 나에게 이렇게 선물하는. 선물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런 게. 저는 뭐 청소년 시기에 편집자님도 그러셨겠지만 상실의 시대 이런 상실의 시대를 읽고 자란 청소년과 이 창비 청소년 문학 시리즈를 읽고 자란 청소년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면서 왜냐면 그 나이,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일 때 만약에 청소년 문학이 있었으면 저는 막 머리가 굵어서 나는 일반 단행본 읽을 거야 막 이랬을 수도 있죠. 뭐 청소년이 청소년 문학을 반드시 좋아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 세대를 위해서 쓰여진 것 자체가 존재한다는 게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요. 네. 그게 약간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 애초에 그렇게 생각해서 이 시리즈를 런칭한 거고 많은 아동 문학가들, 평론가들, 청소년 문학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계시고 편집자를 포함해서 그런 취지가 맞았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 거고 진짜 헤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가는 관문들이 사실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뭐 사르트르 책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갑자기 확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등용문이 좀 필요해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이건 정말 TMI이긴 한데 나중에 저는 연애를 되게 늦게 했거든요. 20대 들어와서 첫 연애를 한 게 늦은 걸까요, 여러분? 20살에 첫 연애를 했는데 정말 저는 연애를 소설로 배웠던 거예요. 10대에 그때 은희경, 전경린 등등의 여성 작가분들의 작품을 읽고 이제 연애를 배웠단 말이죠. 그것이 저는 되게 저한테 나빴다는 생각을. 뭔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네. 시절에 1318을 위한 그 감정이 굉장히 분출되는 시기잖아요. 분출되는데 정제되지 않고 잘 모르고 하는 그 모양이 잡히지 않는 다양한 감정들을 두루두루 좀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나를 위한 책이 있었으면 그게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네. 그게 너무 좋았겠다 싶네요. 지금 젊은 여성 소설가들이 전해주시는 정서는 사실은 2030 여성을 위한 소설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문학출판부로 입사를 해서 출판계에서 시작을 했을 때 권여선 작가님 소설 같은 거를 편집을 하면서 20대에 내가 치유받는다 이런 생각하면서 만들게 되죠. 근데 그거와 다르게 10대의 나를 어루만져주는 소설은 사실 잘 없었던 거고 그래서 상실의 시대만 보고 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다른 어떤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는 그리고 그 마음을 뭐 교훈으로 막 억지로 이끌려고 한다거나 그런 작품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품 자체 내에 있는 주인공들을 내 친구처럼 여기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청소년 문학을 읽고 자란 독자들이 그 책들로 작가들을 처음 만나서 구병모 선생님들의 그니까요. 팬이 돼서 맞아. 성인 독자 열혈 팬으로 돼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쵸. 특히 구병모 선생님이 거의 대표격일 것 같아요. 네. 이상한 편리한 장점은 정말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완독의 즐거움을 반복해서 누리는 건 네. 너무 중요한 일이죠. 정말 이렇게 몰입감이 이를테면 쩔고 그런 작품들로 이렇게 선별해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뭘 읽든 일단 재미는 있다.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 청소년들한테서 외면받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같은 원고를 받았을 때 이게 그냥 작가님을 더 존중해서 진행할 수 있는 성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건드리지 않아도 될 법한 부분을 저희는 이제 청소년 독자와의 매개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좀 풀어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분량에 대해서도 조절을 하는 편도 있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어서 그런 어떤 성인 독자들이 이제 청소년 문학이라는 게 재미있다던데 한번 읽어볼까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렇게 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고민들에 대해서 다시 회상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청소년과의 접점이 없는 독자들일수록 한번 보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요새 청소년들 편하지 뭐 옛날에는 다들 뭐 요즘 애들 나 때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요새 애들은 뭐 맨날 게임만 하고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만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의 고민이 되게 잘 녹아들어 있으니까 나 자신을 새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어찌됐건 우리가 계속 같이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모두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재미가 있다. 그게 정말 크죠. 편집자님이 오늘 책을 2권 더 가지고 오셨는데 이 책들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청기와 주유소 실행기담, 이 책은 제가 담당 편집을 했었고요. 정세랑 작가님의 단편 소설이고 단편 한 편을 가지고 일러스트를 붙여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시리즈이고 소설의 첫 만남이라는 제목을 단 시리즈거든요. 이게 그 완독감을 느끼자라고 했을 때는 가장 손쉬운 맞아요. 접근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경우에라고 하면은 소설집에서라고 치면 단편 한 편 정도의 분량이지만 이걸 한 권의 책으로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읽는 데는 정말 빨리 읽을 수 있고 그런 느낌을 난 이 책 정말 잘 읽었고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낼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 근데 보통 일러스트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런 일러스트를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 안에 특이한 게 이제 컷 만화가 들어있기도 하네요. 이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처음 나왔을 때도 와 너무 신기하다 그랬었는데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편집자가 참 그게 좋죠. 해보고 싶으면 해볼 수 있다.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데에 의기투합해서 만들어봤고 동화를 졸업하고 소설의 단계로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쥐어질 수 있는 책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정세랑 작가의 뭐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든지 다른 여러 장편 소설들로 처음에 시작하기 좀 겁나거나 좀 분량이 많아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설집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소설집으로 해서 한두 편 단편을 읽었을 때 더 많이 못 읽으면 나 저거 읽어야 되는데 다 못 읽었다 그런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 많은 사랑들을 받았습니다.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자기들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쵸? 인스타 뭐 유튜브 트위터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체로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어떠한 덕 계정인데 거기서 이제 책을 언급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검색을 하면서 보다 보면은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는 것이 정말 드러나는 그런 평이 있지만 공식 계정에서 RT를 할 수 없는 비방 용어들로 전철된 어떻게 재밌다 이런 게 되게 많아서 그런 거는 저희끼리만 읽고 그들 세계의 공식과 비공식이 또 있죠. 네네. 네. 그래서 그 공식은 추천 독후감을 쓰는 그런 쪽이고 네. 하지만 집에서 나는 트위터에다가 내 진짜 감상을 남기지 하면서 쩔어 이런 근데 그런 정말 한두 마디 단말마 같은 감탄이 정말 저희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황정원 소설을 읽게 된 독자가 되기 위해서의 어떤 관문 같은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속도감 있는 아니면 몰입력이 좋은 그런 책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들을 확실히 해냈을 때 그런 리뷰들을 남깁니다. 그들이 또 자라서 이제 황정은 작가님 책을 또 읽고 네. 리뷰를 쓰고 네. 하겠죠. 안 그러면 사실은 그림책 읽고 동화책 읽고 이렇게까지는 읽다가 그다음에 이제 게임과 교과서죠. 유튜브의 세계로 가고
문제집만 읽어야 되는 딱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 그 독서를 꺾어버리는 책들이 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20세기 초반에 쓰여진 맞아요. 소설들이라든지 맞아요. 교과서에 여전히 실려있는 그런 책들이라든지 요새는 교과서에도 좋은 소설들, 시수필들이 많이 실려있지만 그런 책들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추천도서 계열로 남아있었던 뭐 근대 소설이나 있으면은 그런 게 많은 독자들을 이탈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네. 주변에 뭐 30대 뭐 친구들이라든지 그들도 다 공부도 잘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책만 안 읽어. 책은 이제 교과서에서 이미 교과서와 그 문학 시간에 추천 도서에서 이미 이제 질리고. 그쵸. 저희 언니도 야 내가 3대를 읽고 한국 소설을 안 봤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게 맞아요. 하는 다른 많은 소설들이 좀 중간 다리가 필요하다.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요 두 번째 엔딩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화제됐었잖아요. 이 기획은 어떻게 나온 건지. 이 책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네. 부탁드려요. 아까 쭉 말씀드렸던 우아한 거짓말, 아몬드, 그리고 페인트, 유언 이런 좋은 창비 청소년 문학 시리즈로 나왔던 책들의 외전을 좀 받아보자라고 해서 창비 청소년 문학이 이번에 100권을 맞아서 100권 맞이한 어떤 특별한 기획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외전들을 받아서 실으면 선물 같은 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뒷이야기도 좋고 프리퀄도 좋고 아니면 그때는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조연 단역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도 좋고 이렇게 좀 청탁을 드려봤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흔쾌히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권의 책에 묻게 되었습니다. 되게 반응 좋았잖아요. 나오자마자. 기획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일단 이 소설을 읽은 분들은 이 인물들이 되게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다시 읽을 수 있는 이제 청소년 문학 쪽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 테마 앤솔러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함을 입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문학동네 티저시집 네, 저희 시인선에 티저 시집 네, 있죠. 그런 좋은 기획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랑받았던 작품들이 많이 있었던 시리즈인 만큼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기획했던 거고요. 그리고 작가님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었어요. 이 작가의 만남 같은 경우로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걔는 왜 그런 네네. 앤가요? 네네네. 라든가 그 이후의 네, 일이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으셨다고 하고 그게 이제 성인 독자들이 북토크에 가서는 잘 하지 안 않는 하죠.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궁금하기도 할 수는 맞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작품은 작품으로 오롯이 하나의 어떤 작품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청소년들한테는 진짜 어떤 일부처럼 그쵸. 내 그리고 친구처럼 네, 그냥 그 세계가 가상의 세계지만 친구처럼 생각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어떻게 됐는지가 정말 궁금하고 그랬던 것 같고 거기에다가도 좀 응답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라고 작가님들이 판단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만든 이 책을 읽고서 그 친구들, 그 주인공들 어떻게 자랐는지 이제 확인을 했다, 잘 컸다라고 하면서 나만 잘 크면 되겠네요. 막 이런 리뷰를 남겨주시기도 하고 같이 함께 해준 독자분들한테 선물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할 것 같고 이거를 먼저 읽고 역으로 읽으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네네. 이 여기에 나온 책들 중에서 한 권 내지 두 권만 보셨다. 뭐 나는 아몬드만 읽었는데 라든지 페인트는 봤는데 다른 책은 하나도 못 봤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촉발돼서 다시 옛날 책들 찾아봐 주시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저희가 오늘 또 공교롭게 만난 날이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인데 편집자님께 책 추천을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창비 청소년 문학 중에 특히 좀 아끼는 작품이 있다거나
저희 구독자분께 추천을 해주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101권이 나왔어요. 이 책 두 번째 엔딩이 100권이었고 101권은 곁에 있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김중미 선생님 장편 소설이거든요. 그 책은 괜히 부림할 아이들의 20년 뒤 이런 카피를 달고 있고 그 아이들이 20년 뒤에 어떻게 자랐는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2021년도에 뭐 가난함이라든지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닥뜨린 청소년들의 이야기여서 지금 막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그런 거 안 하면 너무 이상한 사람 같고 그런 얘기들만 너무 많이 얘기되는 그런 세상이고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내세우기도 좀 어렵고 나는 여전히 옛날처럼 가난하지만 뭐 아메리카노는 마셔야 되고 이런 맞아요. 어떤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읽으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김종미 선생님 장편 소설 곁에 있다는 것 권해드리고요. 하나는 진짜 재밌는 책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루이스 세커 작가의 수상한 진흙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수상한 진흙이라는 되게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에코 스릴러 같은 거예요. 에코 스릴러. 이를테면 오베라는 남자 이런 뭐 그런 작품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굉장히 이야기성이 강한. 네, 되게 재미있어요. 그 어떤 이상한 진흙을 발견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코 스릴러 청소년 문학 수상한 진흙. 네. 제목 정말 특이하다. 간단한 소감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 이 채널에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될 줄은 모르고 늘 이제 구독하면서 재밌네요. 그냥 그런 남일. 남일처럼 생각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여기 이 채널을 많은 편집자들 중에서도 초년생들이 많이 보고 계신 걸로 아는데 아무튼 이런 편집자 K 같은 채널을 통해서 어떤 롤모델이 되는 편집자가 계셔가지고 되게 그런 게 저한테는 좀 너무 든든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일을 막 그런 거 막 궁금해하고 그러면 그 시간 관리 뭐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아, 초대해 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하고 이렇게 청소년 문학에 대해서 한 발 떨어져서 궁금해만 했는데 많이 여쭤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피 청소년 문학과 뭐 청소년 문학 내는 출판사들 되게 많거든요. 재밌는 얘기가 진짜 많으니까 두루두루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오늘 나와주신 정소영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